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45,000달러를 다시 한번 재탈환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2.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역시 1.36% 상승한 2,269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1.4% 하락, 나머지 코인들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2.8%,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3%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106일 여일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네, 현재 비트코인 롱 포지션 5배 그리드봇, 퓨처 그리드봇 진행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4,000달러, 4,000 USDT를 추가 투입을 했는데요. 토탈 프로핏은 이렇게 되고 그리드 프로핏은 3,200달러 정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64일하고 8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네요. 네, 참 이번 주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결정의 주다라고 볼 정도로 투자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새해 첫 주에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무려 1.51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환율로 바꿨을 때는 약 2천억 원 정도 순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이낸스 CEO 역시 바이낸스가 현재 자금의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크립토 마켓으로 많은 자금들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의 고래가 단일 지갑에서는 거의 역대 최고치로 거래소로 그리고 개인 자금으로 계속해서 활발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었죠.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오장펑 바이낸스 전 CEO 사임 직후 바이낸스 플랫폼에 자본이 순유출 흐름을 보였으나 현재는 순유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CEO인 내 첫 번째 목표는 사용자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글로벌 고객은 1억 6,7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바이낸스의 강점 중 하나이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기 위해 현지 규제 기관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내 두 번째 목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오장펑이 사임하고 이제 리차드 텅이라는 인물이 CEO로 새롭게 이제 위임이 되었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단연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1월 10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2일, 3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12일에 아크 21 쉐어스가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무조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미루는 건 안 되죠. 승인이면 승인, 아니면 거부면 거부, 무조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임박한 가운데 마감일 당일인 10일에 SEC가 현재 접수된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모두 승인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식이 현재 크립토 마켓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제 폭스 비즈니스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총 13개의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오는 10일 일괄 승인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1월 10일은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21 쉐어즈를 비롯해서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전부 다 승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던 이 자산 운용사들 다 나옵니다. 그레이스케일,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위즈덤 트리,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발키리, 아크 인베스트 21 쉐어즈, 프랭클린, 해시덱스, 글로벌 X ETF, 판도 에셋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9B-4S 문서를 모두 다 이제 두 곳 제외하고 11곳 대부분이 제출을 했는데 이 19B-4S 문서가 거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후에는 SEC가 이제 승인을 할 거냐 아니면은 거부를 할 거냐 무조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이번 SEC가 현물 ETF를 승인을 할까요? 아니면 거부를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연히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막대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고 현물 ETF는 지금의 기대감대로 자연스럽게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일각에서는 아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이 SEC가 갑자기 반려를 할 수도 있고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2만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블랙록 등 비트코인 ETF 신청사 6곳이 또 증권신고서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이제 수정본을 제출하는 거죠. 내용을 보게 되면 제출 기업은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 21쉐어즈, 바네크, 발키리, 위썸트리, 인베스코 갤럭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ETF 신청사들도 모여가지고 SEC가 티끌만한 5점이라도 잡고 이걸 잡아 물어뜯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최후까지 계속해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이 블랙록의 경우는 ETF를 신청하고 반려받은 건이 역대 통틀어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떻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ETF를 승인을 받는지 거의 정답이다, 정답 노트다라고 보면 되는데, SEC가 이번에 아주 잘못 걸린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거의 승인이 되었다라는 시그널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리서치 업체 CSO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시드 바스켓 업사이즈 표현이 명시가 되었다. 이는 승인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소식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소식 때문에 현물 ETF가 정말 승인이 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45,000달러를 일시 넘은 것이 아닌가,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봤는데 다시금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 아래로 조금 하락을 하였지만 오늘 오전 대비해서는 좀 상승한 모습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팩토마인드의 최고 전략 책임자 네이선이 엑스닷컴을 통해 방금 제출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 신고서 수정본을 보면 기존의 시드 바스켓이 업사이즈 됐다라는 표현이 수정 예정으로 표기돼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문장으로 명시되었다. 실제로 시드 바스켓 기준 가격과 구매한 비트코인 개수 그리고 시드 펀드의 총 사이즈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정된 문장인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정말 그간 2년간 힘들었던 하락장을 견뎌내온 투자자분들에게 선물 같은 기간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러할 확률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샴페인 터트릴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크립토 마켓에 실제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알아보고 관심 있게 정보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크립토 마켓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나 붙잡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 아직도 망하지 않았냐, 비트코인 망한 거 아니냐라는 대답을 심심치 않게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도 많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40%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이죠. 아서 헤이즈가 이제 역환매 채권과 긴급 융자 한도 만기 금리 인하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잔액이 감소하면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 이 크립토 마켓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2일로 예정된 이 BTFP의 만기도 위험 요소로 꼽았는데 BTFP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긴급 자금 창구로 상업은행에 장기 대출을 제공, 은행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데요.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유동성 감소와 시장의 불안정의 위험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헤이즈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은행 연쇄 붕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비트코인이 3월 초까지 20에서 30%가량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ETF가 거래되기 시작되면 하락세가 오히려 더욱 커져서 이제 거세져서 40%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기관 투자자들은 기존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절대로 배불리려고 이 ETF를 신청하고 이 크립토 마켓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본인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현물 ETF가 여태까지는 호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오히려 막대한 악재였구나라는 확신을 갖게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렉트 캐피탈의 경우는 반감기 전에 이제 최대 40% 하락 우려가 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서 헤이즈도 40% 정도, 렉트 캐피탈 또한 4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렉트 캐피탈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렉트 캐피탈은 반감기 전에 가격 하락 패턴을 근거로 가까운 시일 내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 60일 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이 발생했던 사례를 지목하면서 2015년, 2016년으로 이어지는 반감기 60일 전 약 18%, 2016년 반감기 60일 전 40%, 2020년 반감기 60일 전 약 20% 하락을 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 기간을 거친 후에 역사상 최고치까지 다다르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할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하락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인지라 긍정적인 분석들이 더욱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 패턴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펀더멘털이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하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투데이의 경우는 바 차트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강세 패턴이 포착됐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사상 최초로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주봉 차트 기준으로는 최초라고 하는데 이제 바 차트는 주봉 차트에서 50, 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비트코인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켓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의 경우는 엑스닷컴을 통해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지난 1년 동안 150% 상승한 이유가 현물 ETF 출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 인스크립션 등 새 사용 사례와 함께 비트코인 네트워크 펀더멘탈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펀더멘탈 측정을 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 40% 낮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기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떠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를 넘어서 과연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할까요? 반려할까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 제 생각을 공유해 드렸지만
SEC가 현물 ETF를 거부할 확률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SEC는 현물 ETF를 반려시키고 그 후폭풍을 견딜 만한 힘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공적 기관, 정부 기관 내에서도 SEC의 입지는 상당히 낮아졌고 적어졌습니다. 거의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해라라는 말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예 SEC의 크립토 마켓에 관한 관할권 예산 자체를 주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SEC가 그간 크립토 마켓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상대로 보여준 모습이 정말 토악질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다가오는 1월 10일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 전에 승인이 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정말 비트코인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대로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완연한 불장의 사이클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더욱더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비트코인을 사는 건 정말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더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지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한 선택 중에 가장 괜찮은 선택 중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할 날이 그리 머지 않은 날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